안녕하세요. 필승당구 레슨 배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뱅크 설계법 6가지를 모음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이 꽤 길기 때문에 과연 어떤 배치일 때 사용하는지 테이블 화면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법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회전 투뱅크 설계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설계법은 회전을 이용하는 투뱅크 설계법인데요. 지금처럼 일적구가 단쿠션에서 조금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무회전으로 설계를 했을 때 수구가 거의 일자에 가까운 입사 각도로 들어갈 때는 무회전 설계법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첫 쿠션을 무회전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회전을 이용해서 이 뒤쪽에서 입사 각도를 만들어 주게 되면 훨씬 득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실 내용은 첫 쿠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고 회전을 이용하는 역회전 투뱅크 설계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실 설계법은 안으로 걸어치는 방식의 투뱅크 설계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실 내용은 무회전 투뱅크 넣어치기가 아니고 회전을 이용하는 투뱅크 넣어치기 설계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난이도가 가장 높은 여섯 번째 설계법은 투뱅크 비껴치기와 투뱅크 걸어치기 설계법입니다. 자, 이렇게 6가지 설계법을 오늘 내용으로 다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챕터별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특정 설계법만 원하시는 분들은 그 설계법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필승당구 레슨에 처음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회전 투뱅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걸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론을 알더라도 무회전을 잘 주지 못하게 되면 그 이론을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 코너에서 반대편 가운데 포인트를 쳐볼 건데요. 도착하는 지점이 양쪽에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양쪽 방면에서 가운데 포인트를 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무회전을 잘 주고 계신 걸 겁니다. 그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첫 번째, 무회전으로 투뱅크를 칠 때 방식과 힘 배합을 결정할 때 제가 쓰는 방식에 대해서 노하우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흰 공이 수구로 해서 투뱅크를 시도를 하실 때 먼저 1적구와 2적구의 중간 지점을 파악을 할 건데요. 중간 지점을 파악하실 때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보다는 지금처럼 옆으로 오셔서 내 큐를 기준으로 양쪽 떨어져 있는 공의 거리를 보시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간을 기준으로 일단 코너까지 선을 잇습니다. 선을 이은 뒤에 그대로 내 수구 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시면 그게 무회전일 경우에 첫 쿠션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짧은 쪽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는 긴 쪽으로 시도를 해볼 건데요. 이때는 수구와 1적구의 중간 지점을 찾는데 짧은 쪽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공의 중간 지점을 찾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자면 수구와 쿠션을 일자로 연결한 뒤에 읽어지는 포인트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1적구와 쿠션을 일자로 연결한 뒤에 보이는 포인트에 거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3포인트가 떨어져 있죠. 그러면 1.5포인트가 이 두 공의 중간 지점 어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수구 쪽으로 와서 선을 넣은 뒤에 1.5포인트에 해당되는 두 공의 중간 지점을 읽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숙달이 될 때까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코너까지 연결을 한 뒤에 내 수구까지 수평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이론 자체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힘 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 투뱅크가 있을 때 만약에 힘을 약하게 가져가게 된다면 안쪽으로 빠지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공의 중간 지점을 찾은 뒤에 그대로 수구로 수평 이동을 하고요. 제가 약한 힘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약한 힘으로 쳤을 때는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힘을 조금 넣어서 치실 텐데요. 이때 힘 배합을 정하는 기준을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개인차가 조금 있을 겁니다. 지금 입사 각도를 대략적으로 판단을 먼저 해보시면 두 번째 쿠션이 아마 제가 지금 Q로 가리키는 지점 정도가 될 텐데요. 자, 이 자리에서 내가 4구를 친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시면 절대 약한 힘으로는 득점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공의 자연 밀림 때문에 이 사이로 빠지게 되죠. 이때 힘 배합을 정하실 때 개인차가 조금 있겠지만 내가 4구를 친다면 하단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치셔야 됩니다. 힘 배합으로 내가 여기까지 내 수구를 분리시킨다는 느낌의 그런 힘을 상상을 하시고요. 그 힘을 그대로 투뱅크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힘 배합은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수평 이동을 해서 원쿠션 지점을 그대로 찾으시고요. 아까 상상했던 힘을 그대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지금 원쿠션의 반발력 때문에 내 공이 옆으로 약간 자연스러운 퍼짐이 발생되지 못하고 튕겨져 나와서 얇게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 배치를 약간의 끌림을 이용하실 때는 첫 번째 힘 배합은 내가 여기서 4구를 친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시고요. 두 번째 첫 쿠션을 찾으신 뒤에 그것보다 공 반 개 정도 안쪽을 치셔야 가능할 겁니다. 자, 첫 쿠션 지점을 알려드리기 전에 일단은 왜 회전을 사용해야 하는지와 그리고 회전을 사용하는 배치는 어떤 배치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1적구와 쿠션 사이 공간이 공 하나 정도밖에 안 떠 있을 때는 무회전으로 공략하게 되면 정말 얇은 두께가 맞지 않은 이상 3쿠션을 맞은 뒤에 수구가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무회전으로 한번 쳐볼게요. 조금 전에 무회전으로 공략했을 때 득점이 되지 않은 이유는 입사 각도에 있습니다. 제가 무회전으로 공략을 했을 때 첫 쿠션 지점은 대략 지금 이 정도가 되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정말 얇은 두께가 맞거나 또는 절묘하게 두꺼운 두께를 맞아서 밀리지 않는 한 이 세 번째 쿠션 지점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평범하게 절반 두께가 맞게끔 넣어치기를 시도를 해볼게요. 근데 회전을 주는 상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뒤쪽에서 입사 각도가 형성이 되면 그만큼 수구가 더 안쪽 지점에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쿠션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치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3쿠션을 확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사 각도를 조금 더 뒤쪽에서 형성시키기 위해서 회전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자, 한 가지 제가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회전을 다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적구도 이런 식으로 떠 있어서 3쿠션째에서 내공이 조금 튕겨 나와도 상관이 없을 때 이럴 때는 구멍이 작더라도 그냥 무회전 설계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회전을 사용하는 설계법을 쓰실 때는 지금 있는 위치에 있는 것과 이렇게 한 포인트씩 올라갔을 때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먼저 일단 쿠션 근처에 있는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는 숫자 2, 4, 6만 대입을 시킬 건데요. 2, 4, 6은 1팁, 2팁, 3팁을 의미합니다. 설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무회전 설계법으로 첫 쿠션을 찾으시고요. 지금은 거의 한 2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찾았던 무회전 설계법상의 첫 쿠션에서 2포인트를 옮기게 되면 1팁, 그리고 4포인트를 옮기게 되면 2팁, 그리고 6포인트를 옮기게 되면 3팁을 주시면 득점이 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더 뒤쪽에서 들어가면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3팁을 사용할 거고요. 무회전 설계법상의 첫 쿠션 2에서 3팁이기 때문에 6포인트를 이동한 거의 이 8 지점을 향해서 3팁으로 공략하시면 득점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배치도 2, 4, 6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쿠션을 먼저 찾게 되면 지금은 거의 한 2.5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는 2.5포인트에서 2팁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4포인트를 옮겨서 6.5를 향해서 2팁을 주고 쳐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치는 비슷한데요. 수구의 위치가 단쿠션 첫 번째 포인트 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때는 2, 4, 6 지점에서 0.5씩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팁은 2가 아니고 1.5, 2팁은 4가 아닌 3.5, 3팁은 6이 아닌 0.5포인트를 이동하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무회전 설계법으로 첫 쿠션 지점을 찾게 되면 첫 쿠션은 2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작기 때문에 저는 2가 아닌 5.5포인트 정도 이동을 해서 3팁을 주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배치는 세 번째 쿠션에서 이 목적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팁으로 설계를 할 건데요. 첫 쿠션 지점을 먼저 찾게 되면 지금은 약 1.5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팁을 이용할 거면 수구의 위치 때문에 3.5포인트를 이동하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첫 쿠션 1.5에서 3.5포인트 이동한 이 5 지점을 향해서 2팁을 주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구가 이 중앙 포인트 근처에 있을 때는 2, 4, 6이 아닌 그것보다 1씩 줄여서 1, 3, 5포인트씩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팁일 때는 1포인트, 2팁일 때는 3포인트, 마지막으로 3팁일 때는 5포인트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무회전상의 첫 쿠션 지점을 찾아보고요. 지금은 거의 3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1적구와 2적구까지의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사용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무회전상의 첫 쿠션 3에서 5포인트 이동한 8 지점을 향해서 3팁을 주고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배치도 무회전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 바람이 이 안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2팁 정도를 사용할 건데요. 먼저 첫 쿠션을 찾게 되면 첫 쿠션 지점은 2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수구의 위치가 1, 3, 5 구간에 있기 때문에 2팁을 이용할 거면 3포인트 정도 보정을 해서 5포인트를 향해서 2팁을 주고 치시면 지금 배치가 해결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시타는 하지 않고 수구의 위치에 따른 보정 숫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수구가 장 쿠션 근처에 있을 때는 팁당 2씩 첫 쿠션을 보정하셔서 1팁일 때는 2, 2팁일 때는 4, 3팁일 때는 6포인트를 변화를 주시고요. 두 번째 수구가 단 쿠션 1포인트 선상에 있을 때는 처음 지점보다 0.5씩 줄이셔서 1.5, 3.5, 5.5포인트의 첫 쿠션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구가 단 쿠션 중앙 포인트 라인에 있을 때는 2, 4, 6이 아닌 1, 3, 5포인트로 첫 쿠션의 변화를 주시면 득점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투뱅크 설계법은 지금 같은 배치일 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오늘 배치의 조건부터 설명을 드리면 장 쿠션을 기준으로 1적구는 2포인트 이내에 위치해 있을 때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1적구와 2적구에 떨어진 거리가 1포인트 이내에 근접해 있을 때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공이 장 쿠션에서 떠 있는 정도는 최대 공 1개 반 정도일 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을
있을 때는 아예 3뱅크를 시도하신다거나 2뱅크를 치더라도 다른 설계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일 때 오늘의 설계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배치가 왔을 때 그냥 보기에는 3뱅크도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3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적구가 1적구보다는 살짝 더 떠 있기 때문에 1적구를 맞은 뒤에 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뱅크는 2적구가 쿠션에 더 가까울 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무회전 2뱅크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정확히 첫 쿠션을 찾아내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득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의 투뱅크 설계법은 첫 쿠션을 무조건 정해놓고 회전만 조절해서 칠 거기 때문에 일단 설계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직접 시도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득점 확률도 좋은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 배치는 투구가 이 세 번째 포인트 위치에 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되는 지점으로 바뀌더라도 저는 첫 쿠션을 동일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무회전 투뱅크 설계 방식은 투구가 어느 지점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첫 쿠션이 달라지겠죠. 먼저 이 단 쿠션 두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을 시킬 건데요. 당연히 처음 쳤던 지점보다는 코너 쪽에서 더 먼 지점을 쳐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인트에서 시타를 해볼 건데요. 당연히 첫 쿠션도 달라져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입사 각도가 많이 꺾여서 들어갈 때는 첫 쿠션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두 번째 쿠션이 더 깊은 지점이기 때문에 1적구를 맞더라도 이 사이로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입사 각도가 커질 때는 그만큼 무회전으로 설계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계해드리는 방식은 수구의 출발 지점과는 상관없이 입사 각도를 제가 지금 Q로 가리키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쿠션을 모두 단 쿠션 포인트보다 살짝 오른쪽을 향해서만 보낼 건데요. 첫 쿠션을 이 지점으로 했을 때는 어떤 점이 좋은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무회전으로 설계했을 때는 대략 첫 번째 포인트가 자, 이 정도 지점이 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넣어치기를 쳐서 1적구를 맞고 또 쿠션을 맞고 득점을 하려면 첫 쿠션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쿠션이 너무 뒤쪽을 맞게 되면 1적구를 맞고 밀려서 이 사이로 빠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너무 얇은 두께를 맞더라도 사이로 빠져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입사 각도가 크게 들어갈 때는 득점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쿠션의 범위가 굉장히 좁고요. 제가 지금 수구를 옮겨 놓은 것처럼 이 지점에서 수구를 출발시킬 수 있다면 득점이 될 수 있는 첫 쿠션의 범위가 꽤 넓어지는 겁니다. 두꺼운 두께를 맞더라도 득점이 가능하고요. 조금 깊은 곳으로 들어가더라도 얇아도 득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씀드렸던 설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구의 출발 위치를 먼저 아시면 되는데요. 이 가운데 포인트가 1,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가 2, 마지막으로 코너 포인트는 3이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역회전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에 있을 때는 역회전 1팁을 주시고 첫 쿠션을 단 쿠션 코너 전보다 아주 미세하게 오른쪽을 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는 제가 처음에 놨던 배치인데요. 코너를 향해서 출발 숫자를 봤을 때 수구는 2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2에 해당되는 역회전 2팁을 주시고 말씀드렸던 첫 쿠션을 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역회전 3팁을 주시고 정해놓은 첫 쿠션을 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수구가 단쿠션 근처에 있지 않을 때도 큐선을 넣은 뒤에 해당되는 역회전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거의 1.5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역회전 1팁 반 정도를 주고 동일하게 첫 쿠션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건데요. 타격량이 강해지게 되면 두 번째 쿠션을 맞고 1족구를 맞은 뒤에 끌려서 이 안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강한 타격으로 쳐볼게요. 자, 그래서 굳이 힘 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뱅킹하는 정도로 약한 힘으로 치셔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배치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1족구는 장쿠션 1포인트 그리고 단쿠션 1포인트 내에 있을 때 오늘의 설계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2족구의 위치는 당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구의 위치는 이 1족구 안쪽으로 장쿠션이 보이게끔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상황에서는 장쿠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으로 거는 형태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최소한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은 장쿠션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안으로 걸 수 있는 배치일 때 이런 배치일 때 오늘의 설계법을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안으로 걸 수 있는 첫 쿠션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수구 와 코너를 연결하는 선을 만드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선을 1족구에 맞는 옆면 쪽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게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이 장쿠션 쪽 가리켜지는 포인트를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한 포인트를 10으로 놨을 때 약 2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라는 숫자를 나누기 1을 한 뒤에 그 나오는 숫자만큼의 이 단쿠션을 향해서 3팁을 주고 치시면 안으로 아마 수구가 걸려 나올 겁니다. 자, 지금은 2에 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면 1이겠죠. 그러면 단쿠션 1포인트를 향해서 3팁을 주고 치시면 안으로 거는 형태가 일단은 만들어집니다. 자, 2족구를 그대로 놓고 이번에는 그냥 배치를 아무렇게나 놓고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1번 수구와 코너를 연결하는 선을 만드시고 그리고 2번 그 선을 그대로 1족구의 옆면까지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리켜지는 포인트는 약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누기 2를 한 2에 해당하는 지점을 향해서 3팁을 주고 치시면 지금도 안으로 걸려 나오는 형태가 완성이 될 겁니다. 아이고, 공은 안 맞았는데 일단 안으로 걸리죠. 자, 하나만 더 쳐볼 건데요. 이번에는 조금 많이 띄워놓고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놔보겠습니다. 자, 일단 일자로 큐선을 넣고 그리고 1족구의 옆면이라고 그랬는데요. 굳이 두께를 말씀드리면 1족구의 이 반두께 정도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 큐 끝은 이 1족구의 제일 끝면에 있겠죠. 그 끝면을 그대로 들어와서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3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1.5를 향해서 치시면 되네요. 3팁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힘 배합이 달라지면 첫 쿠션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힘 배합을 설정하는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일자로 넣은 큐선을 1족구의 옆면으로 평행 이동을 했었죠. 그러면 자, 이 지점인데 일단은 자, 수구를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힘 배합을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변수가 있는 부분은 수구가 1, 2 쿠션을 맞고 1족구를 맞았을 때는 어느 정도의 자연 끌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4구를 치는 것처럼 이 지점을 향해서 보내더라도 하단 당점으로 보낼 때를 상상하시면 힘 배합이 설정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황에서 하단 당점을 무조건 주신 뒤에 자, 득점이 될 수 있는 쿠션을 향해서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 결코 강한 힘으로는 쳐낼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조금만 강해도 이렇게 끌림이 발생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적인 끌림이 있기 때문에 하단 당점을 주신 상태에서 득점이 될 수 있는 쿠션으로 갈 수 있는 힘 배합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힘 배합이 좀 많이 부드러워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배치에 있어서의 알맞은 힘은 결코 강한 힘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힘으로 칠 때는 우리가 찾았던 첫 쿠션 지점을 그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힘이 부드러운 만큼 첫 쿠션에서 회전 반응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 첫 쿠션 지점을 그대로 부드럽게 치시면 아마 얇은 두께가 맞을 겁니다. 지금은 2포인트 지점, 그러면 절반이 되는 1포인트를 향해서 보내볼 건데요. 제가 그 쿠션을 그대로 치면서 부드러운 힘으로 쳐볼게요. 자, 지금 부드러운 힘으로 쳤더니 이렇게 얇은 두께가 맞죠? 자, 그래서 부드러운 힘으로 칠 때 첫 쿠션 보정 방법은 계산에서 나온 절반 지점의 원 쿠션 지점, 이 지점보다 약 1포인트 정도 이 뒤쪽으로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계산은 1로 나왔지만 제가 2포인트를 향해서 부드러운 힘으로 쳐볼게요. 자, 다음 배치도 보겠습니다. 일단 힘 배합을 찾기 위해서 큐선을 이렇게 평행 이동해서 이 지점으로 와서 제가 하단 당점으로 4구를 친다면 지금도 힘이 조금만 강해도 득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힘 배합은 부드럽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부드러운 힘일 때 첫 쿠션을 찾기 위해서 자, 평행 이동을 하면 장 쿠션 포인트는 약 2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 힘일 때의 첫 쿠션은 1, 지금은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1 정도 이렇게 뒤쪽을 향해서 부드러운 힘으로 3팁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한 힘으로 칠 때 첫 쿠션 변경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배치를 과연 강하게 쳐야 되는지 약하게 쳐야 되는지 이 판단이 먼저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적구를 이렇게 옮겨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평행 이동을 한 장쿠션 지점에서 하단 당점을 준 상태로 원쿠션으로 4구를 치는 상상을 해보면 지금은 부드러운 힘이면 당연히 안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전 자체가 역회전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힘이면 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것 같고요. 힘 배합은 꽤 강한 힘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배치를 봤을 때 힘 배합은 강해야 된다는 1차적인 결론이 나오고요. 기본 첫 쿠션을 그대로 보내면서 강하게 치면 약하게 칠 때와는 반대로 이 뒤쪽 면이 맞는다거나 너무 두꺼운 두께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한 힘으로 한번 쳐볼게요. 자, 그래서 강한 힘으로 치실 때는 약한 힘으로 칠 때와는 반대로 기본 첫 쿠션보다 더 안쪽을 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은 이 1이었고요. 부드러운 힘일 때는 2 정도를 향해서 쳤습니다. 반대로 강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1 정도 더 안쪽을 향해서 이 단쿠션 코너 점을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점은 위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끌림이 발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단 당점을 주시면 제 기준에서는 미는 힘이지만 이 쿠션을 맞은 뒤에는 끌리는 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당점은 위로 올려주시고 강하게 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도 보겠습니다. 일단 힘 배합을 찾기 위해서 대략적인 장쿠션 지점에서 힘 배합을 상상을 해보면 자, 이 정도 지점에서 제가 하단 당점을 주더라도 당연히 힘이 꽤 강해야 이 지점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첫 쿠션을 찾은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1 정도 안쪽을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장 쿠션 지점이 4 정도가 나오네요. 기본 힘으로 칠 때는 절반이 되는 2겠지만 강한 힘으로 칠 때는 1 정도 안으로 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리키는 지점을 향해서 강하게 쳐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배치만 더 쳐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보더라도 약한 힘으로 맞으면 직접 맞거나 이쪽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 배합은 강하게 설정을 하고요. 첫 쿠션을 찾아보면 자,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1 정도가 되네요. 그럼 절반인 0.5 지점이 기본 힘으로 친다면 첫 쿠션 지점이 될 거고요. 그것보다 약간 안쪽으로 치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코너 점보다 살짝 더 안쪽을 향해서 강한 힘으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넣어치기 형태를 갖출 때도 모든 설계 방법이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안으로 걸 때는 제가 큐선을 이 맞는 면 쪽 반두께로 이렇게 가져왔었죠. 근데 지금처럼 안으로 넣어치는 형태를 설계할 때는 일적구에 맞는 면을 향해서 큐선을 넣을 때 이 왼쪽 편에서 큐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코너를 향해서 큐선을 넣고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은 한 2포인트 정도가 가리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절반인 1포인트를 향해서 기본 힘으로 보내주시면 넣어치는 형태가 갖춰질 겁니다. 자, 참고로 힘 배합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걸어치는 형태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배치별로 알맞은 힘 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연습을 하실 때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는 그냥 기본 힘 배합으로 쳐도 가능할 것 같은 배치입니다. 오히려 너무 느린 속도면 클림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배치는 그냥 기본적인 힘 배합으로 그렇게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은 가리켜지는 포인트가 1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거의 뭐 절반이면 이 코너의 점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기본 힘 배합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큐선을 먼저 코너를 향해서 넣고 이렇게 왼쪽 면으로 큐선을 갖고 오면 지금은 뭐 거의 5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절반인 2.5 지점을 향해서 동일한 힘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도 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일적구와 쿠션이 꽤 떠 있기 때문에 이건 강하게 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투뱅크 형태는요. 회전만 잘 주더라도 충분히 자연적인 끌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센 힘보다는 부드러운 힘으로 설계를 하시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럼 부드러운 힘일 때는 제가 첫 쿠션을 1 정도 뒤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첫 쿠션을 찾아보면 자, 코너를 향해서 넣고 평행 이동을 하면 지금은 2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기본 힘일 때는 1, 힘을 부드럽게 할 거기 때문에 2포인트, 그대로 2포인트를 향해서 3팁을 주고 힘 배합을 많이 부드럽게 쳐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께만 잘 맞아줘도 자연적인 끌림이 발생이 됩니다. 자, 다음 배치도 한번 볼 건데요. 지금도 일적구를 맞고 충분히 끌림이 발생이 돼야 되고 마지막 쿠션에서 회전이 먹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한 힘보다는 부드러운 힘으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평행 이동을 먼저 해보면 2 정도를 향해서 가리켜지고요. 1이 기본 힘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힘으로 공략을 하려면 2를 향해서 보내야 되겠네요. 자, 다음 매치도 보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끌려야 되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치지 마시고요. 끌릴 시간적 여유를 준다고 생각하시고 느리게 보내는 첫 쿠션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너를 향해서 선을 넣고 지금 기본 첫 쿠션을 찾아보면 3에서 절반이 되는 1.5 지점인데요. 제가 부드러운 힘이 더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2.5를 향해서 힘 배합을 부드럽게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정 없이 칠 수 있는 수구가 지금처럼 50에서 출발되는 상황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이 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짝이 되는 세 가지의 45도 라인을 일단 아셔야 되는데요. 먼저 단쿠션 첫 번째 포인트와 장쿠션 첫 번째 포인트가 10 라인이고요. 그리고 단쿠션 두 번째, 그리고 장쿠션 두 번째 포인트가 20 라인, 마지막으로 단쿠션 세 번째, 그리고 장쿠션 세 번째 포인트가 30 라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처럼 수구가 50 선상에서 출발이 될 때 도착이 되는 연장 라인입니다. 그러면 50에서 첫 쿠션 40을 향해서 치면 단쿠션 첫 번째 포인트에 맞고 장쿠션 첫 번째 포인트로 도착이 되는 라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 50 출발해서 첫 쿠션 30을 쳐서 20 라인으로 수구를 보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50 출발해서 첫 쿠션 20을 보내게 되면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제시해드렸던 30 라인대로 수구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구가 출발 50에 있을 때에는 제가 아까 제시해드렸던 세 가지 라인대로 수구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 게 제가 제시해드린 라인에 일적구가 걸려있지 않을 때는 과연 어떤 식의 계산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수구가 지금처럼 50에서 출발이 될 때는 제가 제시해드린 라인에서 일적구에 맞는 면 쪽으로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하신 뒤에 지금 제 큐 끝이 가리키고 있는 이 도착 지점의 숫자를 화이벤 앞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27 정도라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50에서 첫 쿠션 23을 맞추면 지금 배치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 배치도 마찬가지로 50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라인을 정하신 뒤에 일적구에 맞는 면 쪽으로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25라는 답이 나오네요. 원쿠션 25를 향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형태의 걸어치기 배치도 동일한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신 일적구에 맞는 면 쪽에서 큐선을 넣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20에서 라인을 평행 이동을 해보면 도착 17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50 출발해서 첫 쿠션 33을 향해서 보내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수구가 출발이 50이 아닐 때에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계산대로 치시면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을 무시하고 아까 했던 설계법대로 20에서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26을 향해서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45에서 19 정도가 되겠네요. 이때는 출발지에 따른 보정값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장쿠션 첫 번째 포인트가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을 거고요. 장쿠션은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넣을 겁니다. 이 숫자가 어디에 쓰이냐면 지금처럼 마이너스 2 지점에 있을 때에는 똑같이 30 라인으로 첫 쿠션을 맞게 돼도 마이너스 2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28쪽으로 수구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에서 세 번째 포인트 짝이 아닌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28쪽으로 마이너스 2만큼 짧은 큐선을 넣으시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동일하게 일적구에 맞는 면 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신 뒤에 최종 숫자를 동일하게 읽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25를 계산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45 출발해서 첫 쿠션 20인데 약간 안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20보다 살짝 안쪽 지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보정 숫자는 계산 과정의 두 번째 단계에 대입을 하시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출발지와 상관없이 제가 아까 제시해드린 라인을 그대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30, 30 라인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라인을 이렇게 넣으시고요. 두 번째 과정에서 보정 숫자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하시는데 이 숫자를 어떻게 대입을 하시냐면 첫 번째 30 지점에서 마이너스 4를 하게 되면 30이 아닌 26이 되겠죠. 그러면 30에서 26으로 라인을 넣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일적구에 맞는 면 쪽으로 평행 이동을 하시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일적구에 맞는 면 쪽으로 평행 이동을 했더니 최종 도착 지점이 24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40 출발해서 첫 쿠션 16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배치를 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기준 라인 30에서 30을 연결을 하고요. 지금은 보정값이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30에서 마이너스 6을 한 24로 라인이 바뀔 겁니다. 지금은 딱 그 라인과 일적구에 맞는 면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24를 계산해서 치면 득점이 될 겁니다. 35에서 첫 쿠션 11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이제 플러스 쪽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라인은 그대로 하시고 두 번째 단계에 보정 숫자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30에서 30 라인으로 선을 넣고요. 플러스 2이기 때문에 30에서 32 라인으로 바뀝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딱 그 라인에 일적구에 맞는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32를 계산해서 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지금처럼 단쿠션 출발일 때는 회전량을 미세하게 2T 반 정도로 늘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60 출발해서 첫 쿠션 28 정도를 보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은 플러스 4 구간이고요. 일단 30, 30 라인을 연결하고 플러스 4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쪽은 34가 되겠네요. 근데 지금은 34 라인에서 살짝만 안쪽으로 가면 일적구에 맞는 면이기 때문에 도착 33 정도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70에서 첫 쿠션 37 정도가 되겠네요. 지금 배치도 일단 출발 무시, 라인을 먼저 찾게 되면 20, 20 라인이고요. 이제 위치 값을 넣으면 마이너스 4 지점입니다. 그럼 20에서 마이너스 4를 한 16으로 큐선을 넣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지금처럼 평행 이동을 하셔서 도착이 이제 19라는 최종 답이 나왔습니다. 그럼 40에서 19면 첫 쿠션 21 정도가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투뱅크 설계법 모음 영상을 보셨는데요. 모든 설계 방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힘 배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나만의 힘 배합을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